1. U23 축구올림픽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대 말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지난 경기에서 골득실까지 벌어가는 모습이었지만 25분 만에 수적인 우세를 얻었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U23 아시안컵 등지에서도 공격수들이 기복을 보이면서 부정확한 패스와 파이널 패스가 남발되는 등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오히려 보이는 케이스였다. 특히 호소야는 23회의 터치만 기록하는 등 수적인 우세를 아는 상황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어서 말리의 특징은 4-4-2와 위닝 멘탈리티다.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에서의 어시스트와 최전방 둠비아의 한 방으로 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의 루트가 있다는 점은 증명을 했다. 특히 네이션스컵 등지에서도 선제 실점을 한 상태에서도 이를 따라잡는 근성이 꽤 인상적이었던 편이다. 물론 프랑스와 멕시코 같은 체급 차이가 좀 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일본이 공격수들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측면을 통한 말리의 근성도 무시할 것이 안 된다. 그나마 말리의 입장에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만나서는 수비가 크게 돋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수비적인 장점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이변과는 거리가 먼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올가매는 데 능한 편이다.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도 결승 일본전 전까지는 14득점 무실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거친 플레이에 익숙해서 그런지 상대가 수비를 매우 과감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능력치가 좋은 편이다. 이어서 이집트는 대놓고 수비를 하고 역습을 하는 성향을 가졌다. 도미니카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45%만 가져가는데 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우즈베키스탄이 꽤 괜찮은 찬스메이킹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봐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날리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성인 대표팀에서 살라나 모하메드 같은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데려올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다. 우즈베키스탄은 대체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지키는 등 이변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력이다. 특히 이집트가 수비를 대놓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나 거친 플레이에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익숙한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이다. 이번 경기 우즈베키스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이라크의 효율에 당하고 말았다. 사실 U23 유로에서 활약했던 무드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동성 대비 볼터치가 좋지 못한 선수가 실리적인 팀을 공략하는 것은 어려웠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쓴 주포시칸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하기도 했다. 모로코가 이라크와 비슷하게 준비를 상당히 실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의 득점력이 답답할 가능성은 충분할 듯하다. 이어서 모로코와 이라크는 지난 1라운드에서 공격 효율이 가장 높았다. 모로코는 두 번의 빅찬스를 모두 살리면서 아르헨티나를 1대2로 잡아버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가 준비를 상당히 잘해온 모습이다. 특히 상대의 주포 알바레즈에게 10번의 경합 실패를 선사하는 등 상대의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는 무브는 성인팀의 2022 월드컵을 보는 듯했다. 모로코가 실리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해온 것이 티가 났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이라크에게 이런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하기도 했고 특히 모로코의 경우 상대 주포를 철저히 봉쇄하고 공격적인 적은 찬스를 살리는 것은 이라크와 완전히 동일했다. 이번 경기 모로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뉴질랜드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경기에서는 뉴질랜드의 장점과 특징이 돋보였다. 기니를 상대로도 점유를 허용했지만 적은 공격 찬스를 효율 있게 잘 살리는 모습이었다. 24회의 터치만 기록한 와인이 결국 골을 기록하는 등 실리를 챙긴 쪽은 뉴질랜드였다. 다만 상대가 기니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텐데 온두라스나 브라질 등에게 3골 이상을 내주고 지는 등
냉정하게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소 아쉽기는 한편이다. 이어서 미국은 프랑스에게 참패했지만 미국이 못한 매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골대를 맞힌 두 개의 슈팅도 있었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많았다. 개인 기량에서 밀렸을지언정 미국이 경기를 못한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체적으로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위험성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수였다. 지난 경기 후반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기세를 올렸다고 오히려 프랑스에게 3골을 내리 실점한 모습이었다. 미국이 지난 경기 공격적으로 전개나 기세 자체가 나빴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는 리스크가 있고 뉴질랜드 역시도 1라운드에서 실리적인 전술로 적은 찬스를 잘 살렸다. 그나마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 상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는 기복이 없다. 이번 경기 미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포백을 가동하면서 U23유로와는 다소 다르게 포메이션을 가져간다. 다만 4-4-2로 배치해서 존 프레싱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레프트백도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골드버그를 기용하고 있다. 수비적인 운영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비를 상당히 수비 전문 선수들로 구성하다 보니 윙어인 아바다 말고는 공격 루트가 확연하게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경기 말리를 상대로 기록한 한 골도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이어서 파라과이가 대패를 기록한 것은 2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서 경기가 초반에 터져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툴론컵에서 기니나 일본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전력 자체가 만만한 편은 아니다. 물론 예선과는 달리 와일드카드를 제법 수비적으로 썼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NC소라는 한 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 남아있기는 하다. 두 팀이 서로 수비적인 성향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결국 너무 수비적인 성향이 공격 전개에서는 대체적으로 독이 되고 있다. NC소 같이 한 방을 기록할 수 있는 파라과이가 한 골 싸움에서는 유리하다고 본다. 이번 경기 파라과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 기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는 미국에게 되려 밀렸다고 봐야 한다. 두 번의 골대샷이 나오는 등 3대0이 아니라 3대3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매치다. 그럼에도 바데, 올리세, 라카제트가 있는 스쿼드의 화려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찍어 눌러버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긴 했다. 지난 경기 프랑스가 만든 빅찬스는 한 개였지만 역시 올리세와 라카제트가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기량의 우월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기니의 심각성은 수비에서 보였다. 기니가 대체적으로 네이션스컵이나 올림픽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골을 쥐어짜내고 이를 수비가 버텨내는 식으로 재미를 본 바 있다. 다만 지난 경기 골키퍼의 실수나 디아와라가 수비에서는 태클과 경합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수비가 빈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기니가 골을 잘 넣는 성향은 아니라서 수비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프랑스가 경기력 자체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체급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것을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 경기 미국전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비가 다소 운이 좋았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기니의 수비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번 경기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